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기아에서 새롭게 출시된 전륜구동 플래그십 세단 K8 사전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드릴까 하는데요. 기아가 K7에서 K8으로 이름도 바꾸고 엠블럼도 새롭게 바꾸고요. 사명까지 기아 자동차에서 기아로 바꾸면서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겠구나.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첫 출시되는 기아 K8은 과연 어떻게 패키징 되어서 출시되었을까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대가 컸는데요. 사전 계약 가격표와 옵션표를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재 그랜저보다 한 등급 위로 생각했던 K8만의 차별화된 혁신도 찾아볼 수 없었고요. 옵션 장난은 현대 그랜저보다도 더 심하게 들어가 있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저와 함께 기아 K8 옵션표 함께 살펴보시죠. K8은 세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출시되었는데요. 2.5 가솔린과 3.5 가솔린 그리고 3.5 LPG 모델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판매량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2.5 가솔린 모델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2.5 터보 가솔린은 또 세 가지 트림으로 나뉩니다. 노블레스 라이트, 노블레스, 시그니처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가장 기본 엔트리 트림, 우리가 속된 말로 깡통이라고 부르는 노블레스 라이트 트림의 시작 가격은 3,279만원부터입니다. 노블레스 라이트 트림의 기본 안전 사양으로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있는데요. 차량, 보행자, 자전거를 인식하고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와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그리고 차로 유지 보조가 기본 적용되는데요. 뭔가 K8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안전사양이 조금 부실해 보이긴 합니다. 에어백은 9개가 기본 적용이며 외장에서의 특징은 17인치 휠이 기본 적용되고요. 모든 라이트는 LED가 기본 적용입니다. 앞좌석 이중 접합 유리가 기본이고요. 인테리어에서는 충격적이게도 4.2인치 계기판이 기본입니다. 아무리 깡통이라도 이름이 K8인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앞뒤 열선 시트 기본, 통풍 시트는 운전석만 기본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트렁크가 지원됐는데요. 이건 버튼으로 닫고 여는 전동 트렁크가 아니라 키를 소지하고 가까이 접근하면 열리기만 하는 반자동 트렁크입니다. 말을 헷갈리게 해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전동 트렁크는 아닙니다. 그리고 변속기는 다이얼 방식이고요. 후방 모니터, 일반 크루즈 컨트롤, 열선 핸들, 수동식 조절 핸들, 2존 에어컨, 뒷좌석 공조기까지 기본 적용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중앙 디스플레이가 8인치가 기본이라는 점이죠. K8이라는 이름에 너무도 기대가 컸던 탓일까요? 2존 에어컨도 많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기아 K8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는 그랜저의 스펙을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랜저의 기본 트림인 프리미엄은 3,294만원부터 시작하며 대부분의 옵션 사양이 K8 기본 트림과 동일합니다. 다만 중앙 모니터가 그랜저는 12.3인치가 기본 적용인데요. 그랜저의 옵션을 보니 K8의 기본 모니터가 8인치라는 게 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K7일 때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K8으로 이름까지 바꾸면서 그레이드를 올리는 시도를 했는데 기본 트림에 너무나도 신경을 안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본 노블레스 라이트 트림에 실망감을 안고 다음 두 번째 트림인 노블레스를 살펴볼게요. 중간 트림이 사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트림이긴 합니다. 노블레스 트림은 3,510만원부터 시작하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추가되며 매체에서 우리가 봐왔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적용됩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스마트폰 무선 충전, 뒷좌석 좌우 수동 썬블라인드, 그리고 동승석 통풍 시트까지 지원되죠. 여기서 또 헷갈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 뒷좌석 좌우 썬블라인드만 지원이 되고요. 뒷유리의 썬블라인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정말 이런 것까지 옵션지를 해놨네요. 그리고 노블레스 트림에도 스마트 전동 트렁크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3,500만원 K8에 전동 트렁크가 미적용이라니. 현대 그랜저의 프리미엄 초이스 트림에는 앞좌석 통풍 시트와 스마트 전동 트렁크,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추가됩니다. 가격 대비 옵션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기아 K8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최상위 트림을 비교해 볼 텐데요. 기아 K8의 최상위 트림은 시그니처 트림으로 3,868만 원이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와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하차 보조가 추가됩니다. 사실 이런 안전 사양은 K8 정도 되면 기본으로 넣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안전 사양에 있어서 이렇게 트림별로 차등을 둔다는 건 정말 치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사람의 생명이 달린 부분인데 말이죠. 익스테리어에서는 18인치 휠로 바뀌며 소재가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워지고 이제서야 전동 파워 트렁크가 기본 적용됩니다. 정말 너무하네요. 3,800만 원은 줘야 K8의 전동 트렁크를 기본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대 그랜저는 어떨까요? 익스클루시브 트림을 보면 안전 기능은 동일하고요.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이 추가되는데요. K8은 이 옵션을 따로 110만 원 추가 금액으로 빼놨습니다. 진짜 너무하죠. 그리고 K8에 없는 옵션들도 있습니다.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전동식 핸들 조절, 뒷유리 전동 커튼입니다. 상위 트림을 보더라도 K8만의 특별한 옵션적 메리트는 전혀 1도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랜저는 2세대 플랫폼이고 K8은 3세대 플랫폼이라 주행 성능과 안정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긴 합니다. 기본 트림 3가지 외에도 역시나 추가 옵션 사양이 존재하는데요. 추가 옵션으로 어떤 부분이 추가되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K8을 구입한다면 앞서 옵션표에서 살펴보셨다시피 노블레스 라이트를 선택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옵션이 추가된 노블레스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노블레스 트림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은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에 인식하는 범위가 훨씬 넓어지며 후방에 대한 안전 사양 강화와 스마트 크루즈 옵션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선택하시고 저도 꼭 넣기를 추천드리는 옵션입니다. 금액은 110만 원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열받기 시작하는 포인트인데 바로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사실 요즘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가 정말로 보편적인데 이걸 또 스마트 커넥트랑 묶어놨습니다. K8이면 기본적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적용해도 모자를 판에 옵션으로 따로 분리시키고 다른 옵션이랑 패키징까지 해놨는데요. 게다가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까지도 옵션입니다. 이 옵션은 어떤 거냐면 스마트 키를 소지하기만 해도 터치로 문을 잠그고 손을 넣어서 도어를 오픈할 수 있는 그런 편의사항인데요. K8급에 이 정도는 기본으로 넣어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벤치 같은 경우 A클래스에도 들어가 있는 기능인데 말이죠.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은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열받는 옵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메리디안 사운드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넣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가격이 너무 올라갈 것 같아서 일단은 배제해 놓겠습니다. 컴포트 옵션에는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데 기아차 최초로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제네시스 G80 구입 당시에 에르고 모션 시트를 선택해서 직접 써봤는데 굳이 이 옵션이 필요한가 싶었기 때문에 이 옵션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컴포트 옵션 안에는 아까 그랜저에 기본 적용되어 있던 스티어링 휠 경고와 운전 자세 메모리 시스템이 들어있고요. 운전석 이지 액세스가 심지어 여기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 연동 하향 사이드미러와 3존 에어컨이 옵션이네요. 운전석 이지 액세스, 이제 시동을 끄고 문을 열면 핸들은 올라가고 시트가 뒤로 빠지면서 편하게 승하차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인데요. 이지 액세스와 3존 에어컨을 옵션으로 넣은 건 정말 K8급에 안 맞는 옵션들이라 생각됩니다. 솔직히 이 정도는 기본으로 넣어줘야 K8으로 그레이드를 올려서 이름 바꾼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컴포트 옵션은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운전석 이지 액세스도 필요하고 3존 에어컨과 후진 연동 하향 사이드미러도 있으면 편하거든요. 프리미엄 옵션에는 전동 파워 트렁크가 있네요. 이걸 옵션으로 빼놓다니. 그리고 뒷좌석 이중 접합 유리와 후면 전동 썬블라인드가 포함됩니다. 전동 트렁크를 위해서라도 프리미엄 옵션은 넣어야겠죠.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옵션으로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앰비언트 라이트 옵션은 스타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옵션질의 끝판왕이 아닌가 싶은데요. 앰비언트를 넣고 싶으면 또 스타일 옵션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앰비언트 라이트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제 기준에서 노블레스 트림에 필요한 옵션들을 선택해 봤는데요. 드라이브 와이즈와 HUD 팩 플러스 스마트 커넥트, 그리고 컴포트와 프리미엄 옵션까지 총 4가지 옵션을 추가했으며 그 결과 차량 가격은 총 3,970만 원입니다.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었고 K7보다 크기가 더욱 커졌다는 점 외에는 제 개인적으로 K8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아의 전륜구동 세단 최초로 적용되는 4륜구동 시스템은 2.5 가솔린에서는 선택이 아예 불가하고요. 3.5 가솔린에서만 추가할 수 있어서 정말 현재 현대자동차 그랜저와 다른 점은 플랫폼과 크기 외에 혁신적인 기술과 안전 사양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기아 K8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트림에 모든 옵션을 넣은 풀옵션 금액을 계산해봤는데요. 금액은 4,513만 원입니다. 결코 2.5 가솔린으로 저렴한 금액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그랜저 최상위 트림의 풀옵션 금액은 얼마일까요? 그랜저 최상위 트림은 캘리그라피인데요. 2.5 가솔린 엔진 기준으로 캘리그라피 풀옵션 금액은 4,378만 원입니다. 기아 K8 풀옵션보다 200만 원 조금 안 되게 더 저렴한데요. 여러분이라면 K8 풀옵션과 그랜저 캘리그라피 풀옵션 중에서 어떤 모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기아 K8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요? 물론 기아에는 K9이라는 플래그십 세단이 있습니다. K9은 후륜구동 럭셔리 세단으로 제네시스 G80과 G90을 함께 마크하고 있죠. K8은 K7에서 이름을 바꾸면서 기아의 전륜구동 플래그십 세단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랜저보다 한 체급 위의 포지션으로 자리 잡는 것처럼 보여졌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랜저 못지않은 옵션 장난으로 패키징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랜저와 비교했을 때 별다른 옵션 특이점도 없었죠. 그래서 오늘은 기아 K8의 사전 계약이 시작되어 트림별 옵션 구성과 가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과연 소비자들에게 K8이 그랜저보다 한 체급 높게 인식될지도 의문이고요. 그랜저의 아성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긴 한데 아직 섣부른 판단이긴 하지만 K8의 출시가 그랜저에게 큰 위기로 다가올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랜저 이상의 상품성을 기아 K8이 과연 충분히 갖췄는지 좀 더 생각해보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앞으로 꾸준히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